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다시금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보다는 그래도 저점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생표부터 동화약품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까지 실적 공시를 해야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실적들이 지금 우수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엘 패션도 나오고 있고요. 쭉 나오는데 이제 실적 시즌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요. 오늘이 지나면 새롭게 또 다른 실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금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중국 증시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니케이 증시도 상승하고 항생 지수도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유럽도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 불확실성 속에 불확실성의 해소라고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고받을 것을 G2 양 국가가 어느 정도 주고받았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보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도 맞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로 맞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던 것으로 지금은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G20 정상회담까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또 긍정적인 트윗이 나왔는데 트윗 하나하나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장 5G 관련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5G 관련주들이 특히나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이솔루션 상한가 같고요. 전체적으로 투심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코스닥은 급등 흐름. 특히나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이어가면서 상승 기조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매수를 하는데 기관의 매수 주체는 잠시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분위기 좀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조정을 한 차례 더 받아야 하는 것인지 6월 달까지 어느 정도의 또 변동폭을 저희는 기대해 봐야 되는 건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 드립니다.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4월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4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4%에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5.4%로 빠르게 성장해 오는 2022년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르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보사들이 다음 달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5%가량 인상합니다. 삼성화재는 어제 열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다음 달 첫째 주 자동차 보험료를 1.5%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면 지난 1월 3%에서 4% 사이 인상에 이어 이례적으로 한 해 두 차례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늘 그렇듯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아마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중국은 지고 있고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00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2090선 위로 뚫고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보다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2100선 부근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파는 모습인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808억 원으로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금도 오늘은 구원투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106억 원 팝니다. 하지만 투신이 오랜만에 좀 사주고 있고요.
보험도 150억 사주고 있고 기타 금융도 4억 원 매수, 또 사모펀드 쪽에서도 322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요. 또 기타 법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정리하자면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기관 전 업종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전주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어제도 올라갔는데 오늘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삼성전자 강보합, SK하이닉스 약보합입니다. 현대차 13만 원이 좀 힘겹네요. 오늘 1,000원 하락하고요. 셀트리온이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오지만 오늘은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LG화학, 신한지주,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어제 급등,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SK텔레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5G 관련 부품주들, 관련 업종들, 코스닥 종목들 오늘 훨훨 나는 것과는 조금은 대조적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이 올라가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LG생건은 130만 원 다시 터치를 합니다. 현대모비스, 네이버 빠지고요. KB금융, 삼성물산은 보합 혹은 강보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726.73, 무려 2.33%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숨에 코스닥 지수 치고 올라오는데, 자,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보다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713포인트로 출발을 했고, 일단 갭 살짝 띄우면서 출발했는데 그 갭보다도 지금 훨씬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중 조정 거의 없이 그냥 우상향하면서 강세장 이어갑니다. 수급주체 만나볼 텐데 외국인이 이끌어줍니다. 아까 좀 전해드렸다시피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격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담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데 역시나 투신이 많이 사줍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은 양시장에서 모두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급등장에서 300억 원 정도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이제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고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제일 조금 올라가는 신라젠이 2%대고, 많이 올라가면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은 5%, 6%대 급등 흐름 오랜만에 가져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메디톡스만 좀 조정이 나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2% 중후반대의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휴젤, 제넥신, ABL바이오, 파라다이스, SK머티리얼즈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는 오이솔루션을 비롯해서 RFHIC, 대체적으로 5G 관련 부품주들은 오늘 급등으로 훨훨 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조정폭 크지 않고요. 1190원 언저리입니다. 아직도 1188원 50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 불발이 지금 됐고요. 어쨌든 간에 6월 달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는데 작년 10월 31일에 워낙에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000선 무너지고 그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지금 상황은 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일단 이틀 사이에 어느 정도 좀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의 반응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흐름들을 좀 짚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 추가로 이제 25% 관세를 부과한 거에 외에 이제 중국이 다시 6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또 최고 한 25%까지 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미국은 3,250억 달러 부과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관세 관련된 쪽으로는 모든 카드를 다 소진했습니다. 작년 대수입 금액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다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격화되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다음에 공격적인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 국채 매각이나 다른 수단 같은 경우까지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이 정도 관세 카드 쪽에서는 거의 어떤 나올 카드는 다 나온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합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합의와 연관돼서 볼 수 있는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달러당 7위안대 근접한 6.9위안대까지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합의의 가닥이 높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위안화에 다시 강세 쪽으로 나올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3,250억 달러가 부과된다고 하게 되면 8달러대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카드의 소진이 결국에는 벼랑 끝에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그런 흐름 대비해서 작년과 비교하게 되면은 금융 여건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요국의 장기 금리 수준이 안정화돼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유보하는 관점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양호하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금융 여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 여건 지수가 급하게 시장의 하락과 함께 빠르게 어떤 바닥권으로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여러 가지 관세 관련된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 여건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국의 단기 자금 시장도 최근에 어떤 중국의 지준율을 인하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미국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어떤 압박이 아닌 좀 유동성 측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려하는 바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많이 밀렸는데, 솔직히 미국의 S&P 500 지수와 중국 상해 종합 지수 그리고 코스피를 같이 어떤 동일하게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작년의 하락과 올해 초부터 반등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차 하락, 이런 기조를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은 견조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상해 종합 지수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당사자는 오히려 덜 떨어지는데 코스피 지수는 낙폭이 좀 더 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새우등이 터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만큼 코스피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올해 상승폭이 한 60%까지 밀렸다, 그러니까 되돌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메리트는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5월 13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한 0.89배 정도 됐는데, 거기다가 또 원화가 약세로 들어갔던 측면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PBR은 외국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 달러화 기준으로는 PBR 0.8배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굳이 정리를 해야 될, 매도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불확실성이 반영돼서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불확실성, 그러니까 즉 최악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진한 상황들을 반영한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추가 하락보다는 한 2,000선 안쪽에서 어느 정도 여력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혜 업종도 있고요. 기타 섹터별 동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무역 분쟁의 수혜 업종이라고 하면서 사료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많이 움직였었죠. 대표적으로 곡물 가격의 하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세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대두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가까지 떨어지는 상황들까지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대두를 주로 많이 쓰는 식용유나 장류를 생산하는 말씀하셨던 샘표 쪽이나 그리고 신송홀딩스 그리고 사조해표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원화가 약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입업자 입장 쪽에서는 단순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이 이제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도 움직였는데 모멘텀이 아직 현실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움직였는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회피하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런 어떤 시장의 하나의 틈새와 대안으로 움직이는 쪽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탄력들이 더 붙을지는 아직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작년에 1, 2차 관세 인상이라든가 또 하나 이번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매겼던 부분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통신 장비, 컴퓨터, 자동차, 화학, 철강 당연히 영향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3,250억 달러까지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 전자장비, 완구, 의류 같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부가가치 높은 비중이 다 포함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뭐 내수나 서비스 산업 그리고 고배당주가 부각을 받는 것도 당연한 흐름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됐었을 때 낙폭 과대 업종들이 먼저 부각을 받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소외된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적극적으로 비중을 많이 늘릴 때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제 업종 분석까지 오늘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기 때면 대표님이 보고 싶어지는 건 참 그런 학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그랬고요.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좀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쨌든 이번에도 위긴 위기입니다. 5월에 악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많이 밀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뭐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반등의 2거래일 연속으로 성공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회복이 될까 이 부분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예,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이게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타이밍이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런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점. 결국 중국 쪽에서 나타낸 그런 보복 조치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이 오히려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 마무리 가능성보다는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은 빠르게 원위치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이러한 와중에 시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또다시 미국은 상당히 좋은 흐름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물론 우리 시장이 따라갈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안 좋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정치 이슈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정치 이슈 그 뒷면에서 경제적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찾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어제 시장 반등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내용면에서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단순한 그런 기술적 반등 수준이고 확실한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쪽에서 반전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폭락을 한 이후에 어제 반등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특이하게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내용면에서는 좀 부진하다, 흡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지 우리가 하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기업별로 반영되는 그 차별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보잉을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의견이 나온 것이 이 관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애플 쪽에서 이익 감소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냥 제품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이익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강력한 중국 쪽에서 보복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기업이지만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경쟁하거나 아니면 상호 보안 관계의 IT 업종 쪽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래서 이 주도 업종에 악영향을 주니까 전체 시장의 조정을 지속시키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를 보면 펀더멘탈적으로 중국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펀더멘탈적 요인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이슈가 일단락된다라고 하면 이런 재료가 일과성 요인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주도 업종이 또 회복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상대적으로 또 빠른 회복하고 이머징 마켓은 안 좋아도 미국은 또 따로 신고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1분기 때도 그랬습니다. 지난 1분기 때도 똑같은 이슈가 이렇게 반복이 됐었고 폭락 이후에 미국 쪽이 독자적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이죠. 이번에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답답한 게 미국은 오른 게 있으니까 좀 빠져도 괜찮은데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5월 오늘이 15일입니다. 이제 뭐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월은 관세를 중국도 이제 같이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동부 시각으로 5월 10일 00시 01분에 출발한 거니까 뭐 그때쯤이 될 것 같은데 6월 안에 어떻게 좀 변화가 모색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힘이 지금 5월 달로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월이요. 6월 쪽에는 원래 우리가 이런 인위적으로 정치 이슈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놓고 보더라도 5월, 6월이 중요하다라고 봤었던 FOMC 회의, 분기 회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9월까지 대차대표 특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왔었던 시기가 6월입니다. 그리고 5월 이후부터, 5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무역 분쟁 이슈마저도 그쪽으로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6월 달은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이 가고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정책 수단이 미국 쪽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1분기 상승 배경이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반전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반전될 상황도 아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나 FRB의 시장 우호적 정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약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에 이미 기반영된 재료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경제 지표하고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6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그 금리 인하 가능성 또는 완화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FOMC 회의별 목표 금리 분포된 것을 아마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표를. 근데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주 같은 표를 보여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목표 금리를 FOMC 회의별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020년 1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노랗게 가운데가 변한 것이 맨 아래 칸이 2020년인데 지금 2019년 12월 마지막 FOMC 회의도 지금 가운데가 노랗게 돼 있고 한 칸 옆으로 비껴서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내년 초로 계속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번 이슈가 터지면서 12월도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4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놓고 보더라도 수치들이 계속 그러니까 동결에 있는 확률들이 계속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게 많이 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 달이나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30%까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표에서 보면은 9월 FOMC 때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32.4%까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저게 25bp 쪽으로 금리 동결 쪽의 확률이 25bp 쪽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결 확률이 줄어들면서 바로 50bp 인하 확률 쪽으로 막 내려오는 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부터 발견이 되고 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확률로 놓고 보면은 50bp 인하조차도 이제 20%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악재들이 금리 인하 확률을 더 높여놓기만 하고 실제로 나중에 가서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해서 6월 FOMC 회의의 분기점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때는 이러한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제가 국채 발행 일정을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어제 재무부 쪽에서 3분기 쪽의 국채 발행을 벌써 짜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3분기에 1,600억 달러 채권 발행이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단기물이 1,541억 달러 감소하고요. 중장기물이 3,142억 달러가 증액 발행이 돼서 토탈로 따지면 1,600 달러가 증액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흡수하는 그런 속도가 또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긴축 정책이 아직 스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달러 강세 현상이 9월 달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FOMC 회의 6월 달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발언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더 세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채 발행 일정에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빡빡해지고 있구나, 또 달러가 강세로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요인이긴 하나, 그것 때문에 반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단기물을 감소시키고 중기물이 증액되고 하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단기 금리가 하락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올 때 그 금리 역전 인상을 막는 효과도 나타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런 역전 현상이 또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이즈는 6월 달을 감안했을 때는 좀 우리가 시장에서 기회로 또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약화 심리로 채권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FOMC 회의 때처럼 기준금리 인하라도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아까 보여드린 표는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또 다른 요인들이 지금 한쪽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서 무역 분쟁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쪽 또 금리 쪽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모락모락 커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9월까지 오히려 지속적인 달러 강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이 말씀 하나 하고요. 통화정책이나 대차대조포 축소 중단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가시되어야지 달러 약세 반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경기 흐름하고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금리 인하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하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언젠가 해결될 무역 분쟁이라고 놓고 봤을 때 5월의 조정은 깊으면 깊을수록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6월에 어떠한 FOMC 회의에서 반전 가능성이 점점 커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무역 분쟁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모두 다 삼키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금리 부분,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강달러 부분을 더 야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정리해 주셨는데, 자, 글로벌 시장은 정리하는 시각을 넓혔다고 치는데 우리 시장이 사실 문제잖아요. 지금 오늘 이익들 나오고 있는데 안 나와요. 내수주들도 지금 경기 방어 전혀 되지도 않고, 반전이 될까요, 이 정도로?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은 반전하고 신고가 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이번 이슈만 봉합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까? 이게 제가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해외 투자하고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1분기 어닝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이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접근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도 안 나오고 시장이 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제 경제지표 하나 나온 게 있죠. OECD 경기 선행지수요. 여기서는 1, 2월 달에 우리나라 반전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OECD 쪽에서 수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보합 수준으로 계속 바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월에 나온 수치가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싶은데 우리가 좋아했었던 그런 위축 국면이 약화되는 것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지 따라 좋아질 테니까요. 다만 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3월 기준으로 중국 쪽은 드디어 상승 반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닥 다지는 흐름, 그리고 중국 쪽은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역시 경기가 확산으로 반전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나마 바닥을 한쪽이라도 잡아줬다라는 점, 이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해서 무역 분쟁이 만약에 일단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또 강하게 반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결국 또 1분기처럼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나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시장 상황이 이렇고 우리 시장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재미없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이제 문이 많이 열려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주변에 많이 늘었고 뭐 그 증권사들이 그 수수료로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니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예, 제가 항상 이 마지막 쪽에 이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또 다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자산시장 강세 반전은 결국 달러 강세가 마무리돼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거와 연동된다 봐야 될 것입니다. 해서 비달러 자산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러한 구도가 오히려 아킬레스건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산시장 쪽에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환차손이 그것을 상쇄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17년에 한번 나타났었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를 막 캠페인을 하면서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그 당시에 환율이 1150원대에서 2018년 초까지 1050원까지로 절상이 돼버려서 나스닥 지수가 무려 23%나 상승했지만 환차선 때문에 그 절반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절반 날려버린 다음에 나스닥이 고점 기록하고선 12%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러 건너간 사람들은 그냥 본전치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은 4월 말 이후 이번에는 지수가 급락이 먼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지수 급락 이후에 환율이 만약에 절상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이 회복이 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순서만 바뀔 뿐이지 2017년에 나타났었던 그런 악순환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외 투자는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 못 올라도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이밍, 환율 쪽에서 타이밍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환율 쪽 타이밍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헤징 수단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달러 선물 한 계약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헤징 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정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5계약 정도만 헤징 수단으로 이용을 해도 환율 쪽에서 보는 피해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미국이 먼저 튀어나갈 그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차선 등 좀 피할 방법을 우리가 좀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 투자 시에 유의할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막바지에 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실적 속보들 계속 전해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